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엔트미디어 정기기사 24년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MC빈이기 때문에 우리 3과목의 정기기기 있죠. 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1번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년 1회가 되겠고요. 자, 4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41번은 직류기 문제가 나왔는데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우리 이제 그 정류를 배우죠. 직류기에 정류라는 게 있는데 이 정류라는 건 뭐죠? AC를 갖다가 BC로 변환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 정류 파트는 이제 앞서 전기자 반작용을 미리 배운 다음에 정류를 배우셔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 전기자 반작용은 뭐냐면 우리 계자극이 있죠. 여기에 N극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S극이 있겠죠. 물론 이 사이에는 이제 전기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쪽에 S극이 존재할 것이고, 그죠? 요 놈을 우리가 계자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극짜리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중성축이 있죠. 중성축이 존재할 것이고 이 중성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코일을 들어가는 방향, 우리 들어가는 방향은 이제 X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이제 나오는 방향으로 표시하죠. 나오는 방향은 우리가 이제 콧구멍이 나와 있으니까 콧구멍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콧구멍처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자극에서 자속파이가 나오겠죠. 자속파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기자가 계자에서 나온 자속을 끊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전력에 의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또 하나 만들어지죠. 항상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자에서 나온 자속과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계자극에서 나오는 자속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에서 네 글자로 감자작용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또 하나가 뭐냐?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속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속이 이렇게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중성축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자속이 찍어 누르는 형태의 편자작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 편자작용에 의해서 가운데 있던 중성축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 근데 원래 이 브러쉬란 놈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가운데 중성축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브러쉬란 놈이. 우리 브러쉬는 뭐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만든 전압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얘가 중성축이 이동하는 순간 브러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압을 갖다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브러쉬를 갖다가 로커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며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성축이 딱 이동되면서 이 브러쉬와 중성축 간에 전압차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로 뭐가 발생하냐면 불꽃 선락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아크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전압차에 의해서 정류, 교류를 진유로 바꿨을 때 파형을 일그러뜨려 버린다는 얘기야. 뭐 우리 브러쉬가 깨지거나 아니면 타버렸을 때 깨끗한 파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편자작용을 막아주기 위해서 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계자극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또 하나의 보극을 갖다 설치해 주죠. 보조극인데 그냥 가운데 조자 빼고 보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편자작용을 갖다가 없앨 수 있고 이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을 또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의 이동을 안 시켜도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크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보극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뭐냐면 전압 정류의 역할이에요. 전압차를 줄여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를 만들 수가 있더라.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정류 역할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보극이 답이 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복은 정류를 할 때 정류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직류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직류기에서 복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면 불꽃 방지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여기서 불꽃 선량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을 설치했을 때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며 불꽃 선락을 억제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이동 방지 맞는 얘기입니다. 브러쉬가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중성축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보조그 복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 뭐예요? 바로 중성축이 이동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편자작용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럼 브러쉬를 굳이 발전기 회전 방향, 전동기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 방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류 기전력의 발생 맞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난조 방지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우리 동기기 쪽에서 동기 발전기나 종기 전동기에서 주파수라는 놈이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 주파수가 일치되지 않을 때 바로 속도차에 의한 그 진폭에 의한 속도차 동기 속도를 이탈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제동건선 해가지고 난조 방지가 나오는 거죠. 그 동기 속도를 이탈하는 것을 우리가 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아주기 위한 게 바로 제동건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 보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들어가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전격 전압이 220V, 요거를 우리는 이제 단자 전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브화 단자 전압이 230V. 우리 모브화 단자 전압이라는 것은 V0라고 쓰며, 이때 기전력 2와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30V, 이렇게 준 거고요.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바로 220V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격 출력이 40kW,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 계좌 저항이 22옴, 전기자 반작용의 전압강 5V,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죠. 자, 일단은 분권 발전기라고 했으니까 분권 발전기가 포인트가 될 것이고, 분권 발전기의 기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V 플러스 IA의 RA라고 쓸 수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전압강을 줬기 때문에 요거까지 더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브러쉬 접촉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2B까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물어본 게 전기자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요 플러스에 있는 놈들을 다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이항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죠. 전기자 전류 IA 분의 E 마이너스 V 그다음 마이너스 EA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집어 넣으시면 돼. 전기자 전류를 줬습니까?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자 전류 I는 분권 발전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쪼개진 전류를 합쳐주시면 돼. 이걸 다시 쓰면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 요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단자 전압은 줬잖아요. 단자 전압은 얼마 줬냐면 220V 줬잖아 처음에. 자, 220 넣으시고 P도 줬어요. 몇 킬로와트 준 거야? 40kW 출력. 40 곱하기 10에 삼성으로 잡아주시고 플러스 계좌 저항이 22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단자 전압 220V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구한 게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눌러보니까 191.82A 나오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써주시고 요거를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돼요. 191.82A.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전력은 얼마 줬냐면 230이 되겠죠. 모브할 전압이 기전력이니까. 그리고 단자 전압 220을 빼주시고 전압 강화까지 빼주시면 돼요. 몇 볼트? 5볼트.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이 나오죠. 0.026옴 나옵니다. 0.026옴 해가지고 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1번.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으로 들어가는데 43번은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 물어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동건선은 바로 난조를 방지시킨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역할입니다. 자,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한번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건선을 설치했을 때의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지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발전기와 전동기,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를 묶어서 네 가지 역할을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난조 방지죠. 주파수가 달라졌을 때 그 진폭에 의한 속도차가 발생되며 동기 속도를 이탈해 버리는 거죠. 항상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게 동기인데 그 속도를 이탈해 버린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난조라고 얘기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제동건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 있죠. 제가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요. 전동기 입장에서 하나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토크 발생이 있어요. 기동 토크 발생. 우리 동기 전동기는 이제 스스로 기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제동건선을 설치함으로써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기동 토크 발생.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는 뭐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길 수 있는데 송전선 불평형이 부하가 됐을 때 불평형 부하 시에 이상전압으로부터 방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적어드리면 이상전압 방지. 요게 바로 네 가지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시냐면 이렇게 앞글자 따서 항상 아시죠? 암기하는 거예요. 난 전기를 공부하는데 이거 순서를 뭐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난 요새 전기를 공부하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난 전기를 요새 공부하는데 이상해. 자꾸 제동이 걸리네. 이렇게. 자, 정답을 찾겠습니다.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 기동 토크의 발생 해가지고 3번에 답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44번은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44번 보시면 동기조산기를 부정여자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동기조산기라는 게 이제 뭐냐면 동기전동기가 아까 제가 기동 토크 발생이 어렵다. 스스로 기동이 어렵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부하 경부하 시에 전동기로 쓰는 게 아니라 조산기로 쓰게 됩니다. 역류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 코사인 세타 역류를 조정하면서 배통을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 값이 물론 비싸지만 아주 효과적인 게 동기조선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액터의 바로 부족여자를 이용해서 역류를 1로 만들 수가 있고요. 콘덴서의 과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역류를 1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기조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기조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위상특성 곡선이라는 게 나오죠. 위상 특성 곡선. 우리 동기전동기에서 바로 이 위상특성 곡선, V곡선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얘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 동기조산기 이게 바로 전동기로서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기조산기를 가지고 역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역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V곡선, 위상특성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여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전기자전류 IA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계자전류 IF라고 그래요. 이때 조건이 있어요. 전기자전류 IA와 계자전류의 관계곡선을 위상특성곡선 V곡선이라고 부르는데 공급전압과 출력과 부하가 일정한 상태에서 두 전류의 관계곡선을 따진 것을 위상특성곡선 V곡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이제 가운데가 역률이 얼마냐면 1이죠. 코사인 세타가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준 잡아가지고 왼쪽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부정여자가 되는 거고요. 부정여자. 만약에 여자 전류가 오른쪽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야. 자, 여자 전류가 감소하면 부정여자면서 또 뭘로 작용했냐? 리액터로 작용합니다. 리액터. 위질 때 역률이 발생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콘덴서로 작용하면서 앞설 때의 역률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리액터는 지역률,
콘덴서는 진영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출력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P1, 여기를 P2, 여기를 P3라고 하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새끼가 출력이 가장 큰 놈이에요. 전부하시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부하시 출력. 얘는 무부하 또는 경부하시의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된 것을 하고 물어보는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놈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거 V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B1. 가장 작은 놈 P3. 이게 부등호 표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통에 만약에 L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콘덴서를 역률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콘덴서를 투입해가지고 역률을 이런 쪽으로 1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개통에 C가 많이 걸려 있다 그러면 역률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리액터를 투입해가지고 역률을 다시 원위치, 역률을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L과 C를 투입해가지고 역률을 조정하는 걸 우리 바로 위상특성 곡선, V곡선 바로 동기조상기라고 불러준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나왔죠? 여자 전류, 부존 여자 나왔잖아요. 부존 여자로 사용하면 뭘로 작용해? 리액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45번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압기 문제인데,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하고 물어봤네.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 엄청 많이 있어요. 자, 임피던스 전압을 보기 전에 임피던스 강하율이 나오죠. 변압기에서. 우리 이제 전류와 임피던스가 만나면 전압강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걸 공식으로 표현한 것을 임피던스 강하율 이렇게 불러요. 그럼 누가 기준이야? 1차를 기준 잡을 건데 1차의 전격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와 변압기 내 임피던스를 우리 전압 강화라고 부르면서 그걸 100분율로 따진 걸 임피던스 강화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압을 100으로 기준 잡았을 때 전류와 임피던스의 만남, 바로 이 만남을 우리는 잘못된 만남 아니라 전압 강화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쓰느냐? V1N분의 요 두 개 곱한 놈을 V1S라고 불러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시면 돼. 요거를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류와 임피던스의 만남을 무슨 강화? 전압 강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항에서 풀 수도 있고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이항에서 풀 수도 있지만 전류와 임피던스 곱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1차 전격 전류와 임피던스의 만남. 그 만남을 우린 전압 강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1차 전격 전류를 넣었을 때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거를 찾으면 몇 번 있냐면요. 답이 3번에 있어요.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 전압 강화를 임피던스 전압 이렇게 불러준다라는 거죠. 공식을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더 있어요. 추가로. 루트 해가지고 저항 강화율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의 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 전류 IS분의 전격 전류 I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식이 바로 우리 임피던스 강화율의 변압기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5번 답은 3번이었고요. 넘어가서 46번 가겠습니다. 삼상전원을 이용하여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을 갖다가요 두상으로 왜 불평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꿔줍니까? 라고 하면요 이 두상은 우리가 어디다 쓰냐면 전기 철도에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변압기 이렇게 있어. 자, 이 변압기 있어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면 돼. 그럼 플러스 라인 하나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라 마이너스가 만나면 중성극이 되면서 얘가 바로 중성점이죠. 얘가 N상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바로 누구냐면 철도의 레일이에요, 레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하나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 집전장치라는 펜터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여기에 전동차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행선이다라고 가면 이쪽엔 반대로 뭐가 있어요? 뭐 하행선이 있겠지, 하행선. 그죠? 하행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행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엔 몇 상이야? 두 상만 필요하다는 거죠. 전기 철도 쪽에. 그래서 이제 철도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전! 우리
삼상 필요 없어. 두상만 있으면 돼. 두상만 보내줘. 라고 한 거죠. 근데 한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삼상은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삼상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너네만 별도로 두상을 따로 보내줄 수는 없어. 왜? 그러면 니네가 설치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안전에. 한전이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겠냐? 우리도 돈이 없는데 우리 시설 능력도 없어. 딱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한전에서 알았어. 그러면 삼상을 갖다가 두상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써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결선이 나오는 겁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제 삼상을 두상으로 바꾸다 보니까 삼상이 평형 상태였는데 이거를 평형을 두상으로 바꾸니까 불평형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오는 게 또 뭐가 나오냐? T자변압기의 권수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자변압기 권수비에다가 바로 탭의 위치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평형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것을 스코트 결선이라고 부르죠. 네,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뭐 하여튼 필요 없고 우리 종류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래서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결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메이어 결선입니다. 메이어 결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우드 브릿지 결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스코트 결선. 요거를 우리는 T결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주로 삼상을 두상으로 바꿀 때 쓰는 방법이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실기에서도 또 출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삼상을 두상으로 바꾸는 결선 방법 세 가지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앞 글자 따는 거야. 마, 우, 스, 티 하고 외우시면 돼요. 마, 우, 스, 티. 선생님 맨데요? 그냥 외워 이 새끼야. 메우스티 하면은 암기가 되겠냐? 그래서 마우스티 이렇게 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보이는데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죠. 스쿼트 열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을 육상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은 상수를 늘리면 반파보단 전파가 됐을 때 교류를 직류로 바꿨을 때 직류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을 늘려서 육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다 돈입니다. 돈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뭐 이중 Y 결선, 이중 델타 결선, 뭐 환상 결선, 그다음 포크 결선, 그 다음에 대각 결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문제는 요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은 여기서 해결해 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차자 들어가 있는 비율 차동 계정기, 뭐 차동 계정기, 그 다음에 부울제 계정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거기 4번에 보시면 충격 압력 계정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체나 기체에 그 압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내부 고장 검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전압 계정기가 답인데 이거는 단락보용이죠. 내부 고장 검출이 아니라 단락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48번 갑니다. 서브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이 특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재 그 해설에는 뭐 5가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문제상에서 답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2번 보시면 직류 서브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브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 시동 토크는 이제 기동 토크를 얘기하는 건데 직류의 기동 토크가 교류의 기동 토크보다 더 크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직류에 비하여 교류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죠. 직류의 시동 토크가 교류의 시동 토크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들어갑니다. 49번. 삼상 유도 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동일하게 2배가 되는 걸 보는데 유도기 파트의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만나냐면 비례추이에서 만나죠. 비례추이. 선생님 비례추이라는 게 뭡니까? 무게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2차 저항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슬립이 증가하는데 그때 속도와 토크가 변하죠. 그거를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례추이는 항상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슬립과 2차 저항이 나타나므로 회전자 2차의 코일이 감겨있는 권선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삼상 요거 바로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농형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지 않죠. 그래서 농형이야.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는 건 권선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 때문에 2차 저항이 2배 증가하면 비례해서 슬립도 2배 증가되더라는 거죠. 요걸 비례추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 더 얘기하면 최대 토크는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일정하다. 뭐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은 2차 저항을 2배 했죠? 그럼 슬립이 2배. 그래서 비례주의 4번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0번 보시면 10kW 삼상 200V 유도전동기에 효율과 역률을 각각 줬죠. 85%. 전부하 전류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거기에 첫 번째 주어진 용량을 줬잖아요. 그럼 단위가 킬로와트야. 그리고 삼상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3에다가 VI 코사인 세타 이거 회로 문제예요. 회로 문제. 기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셔야죠. 그래서 단위가 이제 킬로와트니까 유효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효전력은 뭐야? 공식이 VI 코사인인데 삼상이라서 루트 3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다 하나 추가로 적용해야 될 게 바로 2타죠. 효율을 적용해줘야 됩니다. 왜? 만약에 효율이 100%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출력 100%가 다 부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실이 존재한다. 그래서 효율이 50%다. 손실이 50%라서 반이 손실이라서 효율이 50%밖에 안 나온다. 그럼 출력도 50%밖에 안 나가겠죠. 그래서 효율을 적용시켜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물어본 건 뭐 물어봤냐면 전력으로 왔어요. 다 이항해 주면 돼.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 2타분의 P가 되겠죠. 자, 이제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루트 3 전압을 얼마 줬냐면 200V 줬죠. 역률이 효율과 역률 각각 줬어요. 85%. 0.85 곱하기 0.85 그 다음에 출력 P가 10kg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단위 잠깐 볼까요? 요거 단위가 이제 와트죠. 키로에 10의 3승을 빼버렸으니까 와트죠.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역률을 갖다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유효전력을 역률 코사인으로 나누면 누구로 바뀌냐면 VA로 바뀌어요. 피상분으로 바뀌죠. 왜? 피상전력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루트 3의 VI죠. 코사인이 없어. 사인이 들어가면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유효전력의 와트를 코사인을 없애버려. 없앤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얘기죠. 얘가 빠져나가면 피상분이 돼버리니까 VA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 단위가 지금 전압 아니겠습니까? 볼트. 그럼 요거 날라가니까 암페어만 남는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단위가 이렇게 해서 40암페어가 나오는데 단위가 왜 암페어로 나오는지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단위가 바뀌는 과정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기 때 특히. 그래서 유효전력을 와트를 역률로 나누면 피상분이 나오고 피상분에서 요 VV를 날리면 암페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실기 때도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진도가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들어갑니다. 크로리 현상은 다음에 어느 것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크로리 현상이 뭐냐면, 유도전동기에 이상현상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이상현상.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에서 두 가지 이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크로리 현상이죠.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우는 방법까지. 두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 베르게스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게스 현상. 근데 이 두 가지 현상은 다 정상적으로 전동기가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와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아주 미세한 속도로 회전을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로리 현상은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이 슬로스가 부적당해. 설계 자체가 아예 잘못됐거나 아니면 고조파 전류가 흘러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베르게스 현상은 이제 결상사고죠. 삼상 운전 중에 한 상이 끊어진 거야. 고조파 전류로 인해서. 그러니까 두 상으로 전원 공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감소할 것이고 전류는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크로리 현상은 어느 전동기에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농형이에요.
이것도 물어보니까 알고 계셔야 돼. 베리게스 현상은 어느 전동기냐? 권선형이죠. 우리 상상 유도 전동기는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어떻게 보시냐면 크롤 현상은 요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우리 뽀로로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뽀로로하고 같은 방을 쓰는 새끼가 하나 있어. 뽀로로의 아주 그 동거동락을 하는 친구 크롱이라는 놈이 있죠. 그래서 얘는요 크롱이라는 놈은 말을 잘 못해요. 그 동네에서도 제일 말 잘 못하는 게 바로 크롱이죠. 대부분 이제 그 뽀로로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다 말을 잘하는데 이 새끼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 이름밖에 말을 못하는 거야. 크롱 크롱 크롱. 그래서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얘가 바로 소음이 발생되죠. 그 얘기 하려고. 뭐 별다른 뜻은 없고요. 요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소음을 억제시키는 방지법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사구 채용이라고 합니다. 사구 채용. 소음 발생 방지. 그래서 슬롯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홈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파냐면 사구는요. 영어로 Q 슬롯이라고 하는데 비스듬하게 파는 거야. 비스듬하게. 그렇게 홈을 팠을 때 우리가 이제 소음이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리게스 현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그죠? 그다음에 전류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저속으로 운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슬립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50%까지 증가해버립니다. 우리 보통 이제 슬립이 정상 범위가 한 자릿수죠. 뭐 4%, 5%, 6%이 정도인데 얘는 50%까지 증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전자 속도 공식이 있죠. 1-s의 ns. 이게 바로 회전자의 속도 공식입니다. 그래서 슬립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리니까 얘가 감소가 돼버리는 거죠. 속도 감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1번은 크롤 현상은 다음에 어느 것에 일어납니까? 라고 했으니까 녹용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답은 보이는 거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갑니다. 자, 52번 보시면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시에는 대자 저항 값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우리 분권 전동기가 나왔는데 우리 분권 전동기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계좌 권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 여기에 저항이 또 하나 있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마추어죠. 요게 계좌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계좌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전기자 저항이 존재하는데 여기 이제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 계좌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FR이라고 하고 요거 기동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RS라고 불러요. 그럼 양단에 이제 전압이 걸리겠죠. 전동기 전압을 걸어야 회전을 하니까 이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기동 전류라는 건 뭐냐면 전압을 최초에 딱 걸었을 때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이 전류가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전기자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여기는 계좌 쪽이라서 저항값이 됐다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요 전기자 쪽으로 저항이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이쪽으로 달라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전기자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이 기동 전류가 큰 전류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기동 시에. 그럼 얘가 권선이 소선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가열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동장을 설치해서 전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니까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기동 전류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시의 운전 조건이 뭐냐면요. 모든 전동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기동시 기동 전류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그럼 기동시 기동 저항은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될까? 커야 되겠죠. 그죠?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배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배자 전류가 누구냐면 결국엔 자속 파이야. 그죠? 배자 전류가 그러면 자속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계좌 전류는 클수록 좋겠죠. 왜? 그래야 자속이 커지고 뭐가 커지냐면 토크가 커져요. 토크가. 그래서 그래. 토크가. 자, 요게 지금 우리 화면에 잘 안 나타나니까 이쪽에 제가 밑에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좌 전류가 커야 자속 파이가 커지고 바로 누가 커지냐면 토크 T가 K 파이의 IA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커지면 토크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동기는 기동시 토크가 커야 되고 기동시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된다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기동시 토크를 크게 하려면 당연히 누가 커야 돼? 자속이 커야죠. 자속이 커지려면 누가 커야 돼? 계좌 전류가 커져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동시에
계좌전류는 큰 것이 좋아요.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거야. 그럼 기동식 계좌점. 당연히 오명우측이니까 전류가 크려면 저항은 작아야 돼. 얘를 얼마로 잡아주냐면 최소 0으로 잡아줘. 0으로. 요거를 바로 이 Fr 가변장을 최소 0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계좌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가 기동식 운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계좌점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0으로 한다가 답이에요. 0으로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들어갑니다. 자, 53번 보시면 동기발전기에서 유기기 전력과 전기자 전류가 동사인 경우에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봤는데 이 파트도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 나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하나 딱 그려놓고, 그죠? 그래서 왼전 오발이니까 왼쪽이 전동기, 오른쪽이 발전기. 여기는 공급전압이고요. 여기 기전력이에요. 발전기는 기전력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위상이 딱 봐도 90도죠. 그래서 여기는 전압전류라서 전류예요, 전류. 왼쪽과 오른쪽이 전압이니까 위아래는 전류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위상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돼. 원래는 시계 반대 방향인데 제가 왜 시계 방향으로 잡았냐면 원래 요 위치가 발전기예요. 여기가 전동기고. 근데 제가 이걸 바꿔놨잖아. 그럼 왜 바꿨습니까? 라고 하면 왼전 오발이라서 그걸 좀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왼쪽이 전동기, 오른쪽이 발전기. 그래서 위상을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위쪽에는 이제 누가 옵니까? 위쪽 지방이 우리나라가 누구냐면 강원도죠. 강원도 유명한 게 누구냐면 감자야. 그래서 위쪽 지방에는 감자. 그럼 아래쪽 지방에 유명한 게 뭘까요? 어떤 새끼? 고구마야. 그 새끼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겠죠. 그래서 누구냐면 증자예요. 이거를 자화작용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 자화작용은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증자작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속이 감소하면 감자, 자속이 증가하면 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따질 거냐면 발전기가 나오면 여기다 점을 딱 찍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앞서 있다 그러면 위상이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증자작용이 답이 되는 거고요. 전류가 뒤져 있습니다. 그럼 감자작용이 답이 되신 거야. 만약에 전동기가 그러면 여기다 점을 꽉 찍어. 찍고 전류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 전류가 뒤져 있습니다. 그러면 증자. 그래서 위상이 전류가 앞서 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고요. 만약에 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상의 반대 방향으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그 위치에 감자가 있으면 감자작용, 증자가 있으면 증자작용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직각상 같은 걸 하나 그려드릴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연장선이에요. 요거 설명의 연장선인데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횡축이라고 하죠. 횡축. 그죠? 우리 서에서 동으로 가면 횡단한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직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X축이 횡축, 요 Y축이 직축이 되는 거야. 동축이라고도 부르죠. 동축, 종단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윗변에 누가 존재하냐? 소자로 얘기하면 R이 존재하고요. 여기 높이 부분에는 X가 존재하고요. 여기에 대빵 뒷변에는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R과 X의 대빵이 임피던스죠. 자, 그때 횡축이 요 밑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에 누가 존재하냐면 실수의 저항 R만 존재하잖아요. 그럼 R만으로는 무슨 이상이냐면 동상이죠. 전압전류 이상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물어봐요. 추가로 좀 여기다 적어볼게요. 횡축 반작용은 요거 이름이 같은 말로 하나 더 있어요. 교차자화작용이라고. 교차자화작용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때 크기와 위상을 물어보는데 위상은 R만으니까 뭔 상이야? 동상이야. 그 다음에 크기는요. 무조건 전류 I에다가 요 윗변은 뭐야?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만 딱 곱해주면 돼. 크기를 물어봤어요. 성분이라고도 합니다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직축 반작용이 나오죠. 직축 반작용. 그래서 이 직축 반작용의 성분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i에다가 무슨 세타? 사인 세타만 곱해줍니다. 사인. 요렇게 사인 돌려줍니다. 직축이 높이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누구냐? 동상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작용? 횡축 반작용, 교차 자화작용. 정답 3번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들어갑니다. 단자전압 220V 줬고요. 부하전류가 50A,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을 물어봤고요. 여기서 전기자 저항은 0.25옴이고 대자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대요. 자, 분권 발전기가 나왔고요. 이게 포인트죠. 자, 기전력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V 플러스 IA의 R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 강화, 브러쉬 접촉자인 전압 강화 있으면 더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전기자 반작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제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물어본 건 기전력 물어봤고요. V는 줬어요. 얼마 줬냐면 단자전압 220 줬죠. 자, 문제는 이제 전기자 전류인데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에다가 계자 전류를 더해주시면 돼요. 명렬이니까 쪼개진 전류를 무조건 더해주는 겁니다. 제가 발전기니까 플러스 적은 거지 전동기로 바뀌면 이거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보호가. 항상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모든 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하 전류 줬죠? 얘가 50이에요. 50. 얘가 50이야. 그러면 계좌 전류는 얼마예요? 계좌 전류는 거기 줬어.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0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자 전류가 50이 되는 겁니다. 자, 전기자 저항은 얼마 줬냐면 0.2 줬죠. 그래서 답은 230V.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에 있었네요. 자, 그 다음 55번. 직류 직권발전기 전기자 전류를 IA라고 하고 계자 전류를 IF, 부하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옳은 거 찾으래요. 우리 직권발전기가 됐든 직권 전동기가 됐든 뭐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그 계자 권선하고요. 전기자 권선이 어떤 연결돼 있냐면 이렇게 직렬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계자 전류가 빠져나오고 여기에 만약에 부하가 걸려 있으면 부하 전류 I가 흘러가겠죠. 물론 여기는 이제 단자 전압 V가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나타날 것이고 전기자에서는 이제 당연히 기전력이 발생했겠죠. 자, 그러면 전류만 볼게요. 요 놈이 지금 회로가 직렬로 구성돼 있잖아요. 직렬에서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IA와 IF와 I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 누가 똑같냐면 자속도 같아요. 왜? 계자 전류가 자속이거든 결국에는. 물은 서로 비례인데 그냥 같다라고 기억하고 공부하시는 게 편합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죠. 1번. 같다라는 거는 1번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우리 뭐 56번은 이제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조건 물어봤는데 뭐 단골 손님이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자,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제가 뭐 항상 이 병렬 운전 조건 나오면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됐든 동기가 됐든 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됐든 무조건 아닌 거 나왔을 때 보기를 보시고 용량과 출력이 있으면 무조건 찍으시라고 했죠. 무조건 답이에요, 무조건. 그럼 56번도 지금 용량 보이잖아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1번이죠, 1번. 자, 그러면 조건만 제가 뭐 써드릴게요. 5가지. 자, 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키위주 곱하 기억해야죠. 키위주 곱하.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그죠? 이 크기가 같지 않으면 바로 순환전류가 그러죠. 무효순환전류. 우리 발전기 사이에는 이제 다 코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코일을 타고 도는 거잖아. 무효순환전류가 발생한다. 무효획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위상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제 유효순환전류, 유효획류, 동기화전류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같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발생해요? 난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설치하는 거 방지법 제동건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영이 같아야죠. 하영이 뭐 같을 것, 뭐 일치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회전 방향이 일치. 요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 위, 주, 고, 파. 우리 방향은 뭐야? 렛츠 고 방향. 그래서 키위 주고 파 하고 암기를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상회전 방향은 이제 요거죠. A상과 B상과 C상이 120도 이상차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은 항상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상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면 이게 역상이라는 거죠. 동시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일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회전 방향은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57번. 한상 전파적 유회로에서 교류측 공급 전압이 628사인 314T 볼트 순식값으로 줬네요. 전압의 순식값. 직류측 부하 저항이 25mm 때 직류측의 전압의 평균값을 얻었어요. 일단은 단상 전파 나왔죠. 이 정류기 문제인데 단상 전파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ED는 0.9의 2. 우리 반판은 0.45의 2입니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직류 전압이고 얘가 교류 전압인데 이 교류 전압은 항상 무슨 값이냐면 시로 값이에요. 그럼 우리 사인판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순식값 주어진 거에 사인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죠. 그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 아까 순식값 주어진 사인 앞에 628이 최대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루트 2로 나눠야 시료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얼마 나오냐면 대략 400V 나와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들어갑니다. 어떤 변압기에 백분율 저항 강화가 2%, 뭐 P값을 준 거죠. 저항 강화율을 이제 P라고 하죠. 리액턴스 강화가 3%, 이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를 우리가 Q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압기의 역률이 지역률인데 뒤질 때 역률을 80% 줬어요.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물어봤죠.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요게 있고요. 뭐 요거 이제 무부하 전압이고 요거는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인데 항상 부하는 2차에 걸릴 것이고 2차에서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가가 존재하니까 무부하 전압과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P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의 세타라는 공식을 가지고도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P를 갖다 이제 저항 강화율이라고 부르고요. Q를 리액턴스 강화율이라고 불러요. 이 플러스가 될 때는 언제냐면 지역률이죠. 지역률. 뒤질 때의 역률. 그럼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앞설 때의 역률이에요. 진역률. 그래서 이 역률을 문제 조건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지역률이라고 했죠? 지역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저항 강화율이 2%니까 2 곱하기 아까 역률이 0.8이었어요. 80%. 그 다음에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야. 리액턴스가 3%고요. 사인이 0.6이 되겠죠. 우리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삼강한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바로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 1이죠. 1.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0, 얘가 0이면 얘가 1, 얘가 0.8이면 얘가 0.6, 얘가 0.6이면 0.8.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그래서 요거 누르면 1.6에다 1.8이니까 3.4%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 출제자가 진영률이라고 주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답이 얘가 1.6, 1.8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2%가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지역률 나오면 플러스, 진영률 나오면 마이너스인데 아무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누가 기준이야? 지역률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하가 다 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동기 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들어갑니다. 59번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에서. 네.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용접 나오잖아요. 용접기 용접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요거 기억하세요. 수화 특성. 이 수화 특성이 뭐냐면 정전류 특성이라는 거예요.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거야. 이거를 우리 정전류 특성을 수화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면 돼. 전류가 항상 일정하게 흘러야 되는 대표적인 기기가 바로 용접기가 되는데 그 용접기는 뭐예요? 두 개의 금속을 갖다 접합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접을 했을 때 접합이 되려면 그 비드에 흐르는 전류가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전류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면 어느 일부분은 뭐 녹아버릴 것이고, 그죠? 어느 일부분은 용접이 잘 안 될 것이고, 이게 접합이 잘 안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정전류 특성을 가져야 되는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기기가 용접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60번 갑니다. 슬립이 6%고요. 유도전동기 2차 측율로 나왔는데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2차 효율 공식이 또 아주 중요하죠. 잘 나오고. 그래서 이걸 뭐 2타 토라고 하는데요. 공식은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적어보면 우리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라서 P 도분의 P 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입니다. 아웃의 출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P 입력 이렇게 읽어주시고 두 번째 식이 이제 1-S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식이 NS분의 N. 네 번째 식이 이제 오메가 X분의 오메가예요. 요걸 이제 동기각속도, 요거를 회전자각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공식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공식과 계산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슬립을 6% 줬으니까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6에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94%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94%.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기기사 1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 저는 2회 때 2회 문제풀이 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